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네, 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고요. 전 김용민입니다. 저는 민동기입니다. 예, 저희가 지금 고발뉴스 스튜디오, 이 쇼윈도 스튜디오, 쇼윈도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손님을 그래서 다 내쫓고 있습니다. 지금. 예, 홍대 방송센터인데요. 원래 김용민 PD를 개관할 때 네. 모시려고 했죠. 그렇죠. 근데 그날 제가 나는 꼽살이다 녹음을 그렇죠. 하느라고 네. 부득이 오지 못했습니다. 워낙 네. 그 손님들이 많이 와서 네. 뭐 제가 빠질 수 있는 구조면 빠져서라도 올 텐데 또 먹을 걸 줬다고 하더라고요. 먹을 거를 많이 줬는데 네. 그날 빠지시길 잘했어요. 왜요? 조기에. 그날 요 박스가 예. 요 정도 상태도 아니었거든요. 예. 거의 직사광선에서 아하, 그렇죠. 몇 시간을 사우나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은 이게 무슨 커튼 같은 거를 블라인드죠. 블라인드를 갖다 놓은 것 같고. 네. 예. 근데 그때 블라인드도 없었던 건 모양이에요. 없었고요. 예. 이 에어컨도 없었고요. 오호. 완전히 뭐 봄이 본격적으로 오지도 않았으니까 당장 필요하진 않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렇죠. 당일에 어마어마한 직사광선. 이게 바로 우리 고발 뉴스의 그 앞날을 예견한 게 아닌가. 빛이 들어오는. 그렇습니다. 빛이 보이는. 네. 그런 고발 뉴스. 스튜디오 너무 아담하고요. 바로 이 라디오 스튜디오 나가면은 카페 겸 TV 스튜디오인데 이런 모델이 대한민국에는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처음 봅니다. 그런데 완벽해요. 다 있습니다. 다만 TV 부조에 제가 못 들어간다는 거. 저 같은 사람은 들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런 차별은 좀 있습니다만은 정말 저희 주조실이 네. 약간 복층 2층에 있는데 네. 김용민 PD가 올라가면 네. 붕괴 위험이 붕괴 위험까지. 그렇군요. 고발 뉴스 늦게 왔습니다만은 네. 우리 고발 뉴스의 그 스튜디오 이한열 스튜디오 그렇습니다. 개관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고발 뉴스가 그 전에 있었던 곳이 이한열 기념관 아니었습니까? 있습니다. 네. 이한열 기념관에서 그동안 이제 방송을 제작하고 뭐 여러 가지 업무를 봤는데 여기 어떻게 구했어요 여기? 이거는 제가 뭐 이런 거는 전혀 관여를 안 했고요. 네. 이상호 기자께서 제가 알기로 퇴직금도 좀 투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래서 좀 공간을 좀. 그렇구나. 왜냐면 제가 그 상해 임시정부 녹화를 거기서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한열 기념관 지하에서 했거든요. 지하에서.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장난 아니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 그 수해 피해도. 그렇습니다. 입으시고. 완전히 침수 피해까지 입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 센터를 보면서. 예. 이상호 기자가 거기에 한이 맺힌 게 아닌가. 그런데 그야말로, 전화위복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우측에 보봉 호텔이 있고요. 정면에 마포 공인중개사 사무소가 그렇게 있습니다. 얘기하면 모르지. 여기가 어디냐면요. 우리은행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합정역 지나서 홍대 입구 가기 전에 네. 사거리가 나와요. 그렇죠. 거기서 이제 우회전을 하면은 그렇죠. 이제 홍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홍대 극동방송 방향이 있는 것이고요. 네. 꺾자마자 바로 이 언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오르막길쯤에 네. 좌측에 이 고발 뉴스 사옥이 있고 여기 카페도 있는 거 봐서는 오픈을 안 했고요. 예. 아마 다음 주 중에 한번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여러분 고발 뉴스 많이 들러주시고 특히 뉴스 카페 이름이 뉴스 카페입니다. 네. 많이 또 들러주시고 여기 들으신 다음에 반드시 또 국민 카페로 또 그렇죠. 들러주시면은 네. 감사하겠습니다. 걸어서 한 10분이면 갑니다. 그렇죠. 제가 네. 10분 걸어서 왔으니까요. 네. 예. 주차는 어때요? 주차가 좀 힘듭니다. 주차가 그렇죠. 네. 홍대에서 주차한다는 거는 그렇죠. 그는 네. 기본적으로 마인드가 안 돼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하여간 여기 찾아오실 때 보봉 호텔 하니까 10명 중에 9명이 압니다. 보보 호텔을 얘기하면 되는군요. 저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헷갈려 하시는 분들한테 조기를 알려주니까, 그러더라고요. 뭐, 저기 많이 이용을 해봤으니까 그런 거겠죠, 뭐. 예, 그래요. 보보 호텔, 예. 참 멋있습니다. 특히 방송 미디어 종사자들은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요? 이런 규모에서, 이런 아주 알토란 같은 방송이 가능하구나.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다만 안 좋은 게 아무나 확 그냥 들어와서 방송 중간에 사람을 놀라게 하는 그런 좀 설계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만은 예. 원래 이걸 잠그고 하면 됩니다. 잠그고. 네. 잠그고 하면 되는데. 네. 그래요. 여기 여기 수익 사업으로 에어컨 끄고 저기서 사우나. 직사광선 사우나, 천연 사우나, 전기가 전혀 안 들어가는 사우나를 해도 되겠어요. 예. 네, 저희가 좀 서설이 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장훈입니다. 이번에 세월호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빌어서 금요일엔 돌아오렴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300일이 지난 지금도 세월호는 아직도 침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진실은 영원히 그것이 밝혀질 때까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정의라는 글자가 마음속에 있다면 꼭 책 읽고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저도 절대 지치지 않고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영원히 함께 하겠습니다. 금요일엔 돌아오렴. 세월호 작가 기록단이 기록한 240일간의 세월호 유가족 인터뷰집. 함께 읽어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비.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이연지연 곰탕. 이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이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자, 오늘이 뭐 100회라고 우리 민동기 국장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직권으로 오늘 99회로 하고요. 다음 주에 미디어 토크 100회를 선언하겠습니다. 예. 이게 공식상으로는 오늘이 100회인데. 오늘이 100회인데. 김용희 PD가 99회라고 지금 우기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한 번은 빠졌잖아요, 옛날에. 그런가요? 네, 한 번 빠졌어.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민동기 국장이 빠진 거는 빼고. 네. 그렇게 해서, 빠져도 100회구나. 예, 여하가나, 오늘은 99회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미디어 토크 공개 방송을, 고발뉴스 스튜디오에서 하면 안 되나? 여기 해도 됩니다. 여기서 합시다. 네. 예. 국민 카페는 다 알려졌으니까. 그렇죠. 고발뉴스 카페에서 다음 주 금요일 저녁 7시 어때요? 예. 우리 또 이 일정을 체크를 해봐야겠네. 예. 일정 체크를. 이거 중간에 한번 좀 체크를 해주시고, 네. 우리 PD께서 계신데, 네. 4월 3일, 금요일 저녁 7시에 고발뉴스 스튜디오에서 공개 방송으로 한번 추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 방송 했는데 막 두 사람 와 있고 이러면. 그래도 거의 20명 왔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예. 뭐 그런 게 다 그런 거예요. 옛날에 그 공개 방송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네. 라디오 공개 방송은 뭐 사실 뭐 많이 왔는지 뭐 적게 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박수 소리 효과음 입히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옛날에 TBC 라디오가 네. 옛날에 해변 공개 방송을 했는데 네. 열심히 했어요. 그냥 뭐 분위기 너무 좋았고 최고의 공개 방송이었는데 네. 녹음 버튼을 안 누른 거야. 옛날에 이제 레코드 버튼과 플레이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그렇죠. 엔지니어가 신참이어서 플레이 네. 버튼만 누른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열심히 재생만 된 거지. 네. 그래서 녹음이 안 된 거예요. 아이고 징계 받았겠네. 어떡하나. 이게 징계 받기 전에 일단 방송이 당장 급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마치고 나서 보니까 이게 바로 발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출연자들을 다 데리고 인근 이 다방에 가서 문 다 열어놓고 거기서 공개 방송을 새로 했고
서울에 와서 긴급하게 박수 소리 이펙트를 집어넣고 그렇게 해서 공개 방송은 나갔어요. 네. 예. 알 수 없는 거지. 그렇죠. 예. 자, 제가 석 주 동안 제가 휴가 가는 동안에 한국 전쟁에 제가 몰입을 했어요. 아니 휴가를 가야지 왜 한국 전쟁에 몰입을? 아니 뭐 한국 전쟁을 테마로 해서 네. 뭐 여러 군데도 돌아다니고 네. 또 책도 보고 하니까 네. 통일의 길이 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일의 길이 보인다는 건 뭐냐면은 이 남북 화해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했는데 네. 정치 체제 통합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죠. 남북 사이에 어마어마한 그 불신의 벽들 이거부터 허물지 않으면은 이 뭐 지금 동서독도 사실은 불신의 벽을 많이 허문 가운데 통일이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도 벌써 뭐 이렇게 강남 그리고 강북 이렇게 갈라지듯이 그렇죠. 어마어마한 그 양극화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이렇게 불신의 상황에서 체제 통합이 된다. 뭐 이를테면 흡수 통일을 한다든지 네. 어디서 침략 전쟁을 벌여서 통합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건 뭐 결단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넘어야 될 불신의 벽은 일단 사람은 만나서 대화를 해야 이게 그렇습니다. 뭐 네. 불신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럴 텐데 네. 이 물리적으로 휴전선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예전에 그 DMZ에 어떤 분들이 이제 단체로 여행객들이 갔는데 네. 어떤 분이 이게 뭐라고 보죠? 이게 끊는 거 철선을 끊는 걸 뭐라고 그러나? 하여튼 뭐 예. 벤치라고 하나? 벤치 뭐라고 그러지? 뭐 몰라요? 왜 다들 이렇게 고등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 같아? 왜 이렇게 멍 때리고 있어? 뭐하러 있어 여기? 아이 무존재감이 아주. 하여튼 그렇게 끊는 거 그걸로 일본인 관광객이 와가지고 자기 북한 가겠다고 그래서 그 철책선을 그 옆에서 끊었다는 거야. 일본인 관광객이요? 네. 그거 특이한 사람이네. 그거 잡혀갔지. 그렇게 그래서 잡혀갔는데 뭐 그러면 어마어마한 벌을 받을 것 같지만 네. 뭐 벌금 내고 말았대요. 그렇죠. 뭐 죄명이 애매하잖아요. 예.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 DMZ 근처를 갔는데 거기 저하고 함께 가신 분이 네. 지금 가서 당신도 한번 끊어봐라. 그래봐야 벌금밖에 없다. 다만 자기는 사진을 찍어서 조선일보에 가겠다는 거야. 2억 부르겠다는 거지. 막말 김용민 뭘 붙이더 이렇게. 그거 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아니 뭐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기차 안에 있으면 밖으로 못 나오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문을 또 꽉 닫으면 되고, 네. 그런 사람들을 해가지고 지정된 장소까지 보내고, 또 그 지정된 장소에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오고,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든 뭐, 남한 사람들이 북한 와서 돈 쓰고, 돈 그렇죠. 쓰면 또 북한 사람들은 그걸로 수익을 또 얻게 되고, 네. 그런 남한의 상대로 어떻게 전쟁을 해. 사실 개성공단도 그런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개성공단 내에서 북한 근로자들한테 월급을 주면은 북한에게 돈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북한은 남한이 이게 뭐 전쟁 상대가 아니라 돈 벌어주는 손님인데, 그렇죠. 그거 어떻게 적대하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의 어떤 마음의 벽도 허물고 경제적 이익 공동체를 만들게 되면은 서로 뭐 침략하거나 배타할 일이 없다. 이게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이른바 햇볕 정책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뭐 포죽이다. 이지랄을 떤 거지. 그렇죠. 우리 MB하고 박근혜 생각도 없는 인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게 남북 화해 협력이 답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서부터 불신이 타고 들어왔는지 따져봐야 되는데, 한 가지 예만 들면은 김태우 서울대 연구교수의 네. 폭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진짜 왜 남쪽 또 유엔군이 네. 북으로 올라갔잖아요. 네. 근데 또 중공군이 어마어마하게 내려와요. 그때 내려왔죠. 메가드로서는 이 패착을 한 거지. 그냥 적당하게 남한의 영토만 유지하고 전쟁을 종식하는 게 마땅했을 텐데, 그렇죠. 그냥 욕심을 부려가지고 아예 그냥 북한 체제를 다 무너뜨리겠다고 올려갔다가 중국을 자극해서 중국이 내려오게 만들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메가더가 이제 미국에다가 뭐 일본한테도 썼으니까 우리 원자폭탄 한번 시범 케이스로 10발 쏩시다. 시범 케이스로. 일본에 2발 쐈는데 만주 북한 영토에다 한 10개 쏘자고. 아니 10개 쏘면 한반도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글쎄 말이에요. 그거 완전히 아작이 나는 거지.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묘 호렌교라고 있잖아요. 예. 그것도 사실은 이 원자폭탄 때문에 생긴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의 주장하는 바가 평화야.
평화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저기 원자 폭탄, 원자 피폭 에 따른 그런 트라우마에서 비롯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뭐 시대의 환경과 문화, 종교까지 만든 이 파장인데 이걸 10발을 쏘자는 거 아니야? 5배를 시범 케이스로. 그래서 이제 좌절됐죠. 메가던 또 나중에 아웃되고. 이런 와중에 미군이 원자폭탄을 못 쓰면은 소위탄이란 거라도 쏴보자. 소위탄? 근데 불바다로 만드는 폭탄이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걸 진짜 북한의 마을이란 마을에 다 쏜 거예요. 완전 북한 전체를 불바다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북한 사람들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정말 한국민이 일본에게 갖는 감정 그 이상으로 굉장히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하고 통일할 일은 없으니까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이런 미국하고 같이 혈맹이라고 하는 남한 체제에 대해서도 같은 그 분노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민족의 어떤 그 동질성, 공동체성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않고 지금 이명박근혜식의 미국과의 혈맹 안보 동맹 속에서 어떻게 북한을 압박해가지고 백기를 들게 한다? 이거는 통일을 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미국하고 싸우자, 배척하자 이런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죠. 근데 폭격이라는 책 보니까 가장 제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은 거기 마을 주민들이 미군기가 떴단 말이죠. 미군기가 떴을 때, 이거 최소한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교회는 폭격을 안 하겠지 하고 다 교회 모이라고 했던 거야. 교회로 다 피신을 했구나. 근데 위에서 교회가 보이나? 또 교회당이라 하더라도 미군이 봐줘요? 불바다가 됐지. 그 안에서 다 그냥 몰살을 당했어요. 이런 시대의 아픔을 저는 지난 3주 동안 아주 목도를 하면서 아니 3주 동안 3주 동안 쉬어야지 왜 또 한국 전쟁을 연구를 하고 그래. 그게 참 근데 사실은 이게 민족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게 내년에 총선이기 때문에 멋있게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건 아니고 여러분 혹시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정치권으로 갈 길을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요즘 보니까 말이죠. 미디어계에 수상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습니다. 아니 정말 제가 어제 우리 경기방송 관련해서 고발 뉴스를 봤는데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 약간 워낙에 이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약간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도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진성호 내년에 출마 안 할까요? 저는 그 가능성 있다고 봅니다. 얼마 전에 김포에 한번 나왔잖아요. 거의 빅엿을 셀프 빅엿을 먹었잖아요. 그렇죠. 무슨 선거 포스터에다가 주민들을 향해서 총 쏘는 그 포즈에 저격 수다로 자기가 유명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격 수다를 몰라 김포 시민들이. 그런데 불구하고 시민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저격을 하러 왔다? 그러다 아직 후보도 되지 못하고 아웃이 되셨죠. 참. 근데 이런 인간들이 자꾸 이 TV에 고개를 들이내밀고 심지어 아예 언론사로 도로 들어간 이진동. 그렇죠. 안산에 출마했던 새누리당 후보로. 그렇죠. 그런데 지금 TV조선 사회부장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음주 한번 음주운전 하셨고 또 뭡니까? 저 황선 신은미 씨가 지상낙원이라고. 그렇죠. 하지도 않았는데 했다고 보도했고 단정적으로. 그래가지고 결국 어떤 그 고등학생이 그 보도를 100% 믿고 가가지고 폭탄 던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 고등학생을 테러범으로 만든 이런 배후 세력 TV조선 거기 사회부장은 새누리당 출마자. 이건 TV조선은 그렇다 치고 워낙 거긴 정치 집단이니까 이미 세력화된 보수 정치 세력이니까 그런데 그렇다 치더라도 경기방송은 지상파 방송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사실 경기방송에 예전에 박철 씨 있잖아요. 박철 씨가 오후에 약간 시사 이런 것도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한 일주일 정도 연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아마 휴가를 가서 전화 연결을 제가 브리핑 잠깐 한 거였는데 근데 조금 그때만 하더라도 박철 씨 이렇게 색깔을 그렇게 많이 안 드러내고 그때만 하더라도 나름 괜찮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경기 방송에 정치인 출신들이 많이 그렇게 포진해 있습니까? 예. 아니 뭐 박철씨조차도 뭐 2002년 때 이회창 후보 지지했던 그런 분이긴 하지만 지상파 방송에 복귀하면서 주로 라디오를 다니면서 뭐 그 색을 스스로 많이 감추더라고요. 아니 뭐 저는 새누리당 지지자건 뭐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자건 방송의 기회를 박탈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우선 경기방송의 아침 저녁으로 시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MBC 라디오도 보면은 그 아침에 그 시선 집중, 그렇죠. 신동호 아나운서가 하고 하죠. 저녁에 우리가 참 존경하는 왕상한 교수님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그게 이제 방송이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경기방송도 아침에 시사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녁에도 있는데 아침 진행자가 뭐 잘 아시는 대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출신의 박찬숙. 우리나라 최초의 그 여성 앵커 출신이긴 하지만 새누리당 들어가서 국회의원 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경기도 영통, 수원 영통 지역에 지역구를 뒀다가 2009년 그때 이제 이찬열 씨가 당선되던 수원 장안으로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를 합니다. 떨어지자마자 폐색이 짙어지자마자 그 순간 사표를 탈당계를 냈죠. 예, 탈당계를. 그리고는 한동안 좀 정치권에서 좀 멀어져 있지 않았나요? 아니에요. 뭐 YTN이나 이런 데 보니까 나오더라고. TV에 정치평론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런데 이번에 진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가 아니죠. 그제 제가 방송을 들었는데 천안함 5주기 때 그때 보니까 그 김무성 대표가 문재인 대표가 천안함을 북한에 의한 폭침으로 규정했는데 5년 동안 너무 시간이 오래 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문재인 그 대표는 이미 대선 때. 그렇죠. 폭침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폭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누가 폭침했겠어요? 뭐 미국이 폭침할 리는 없을 것이고. 그렇죠. 북한 소행이라고 그때부터 얘기한 건데 어쨌든 김무성 대표가 그런 반응을 보였는데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저녁에 하시는 분, 제가 기흥 지역에 경기도 용인 기흥 지역에 국회의원 예비 후보로 나왔다는 그분 유연채. 이 양반도 역시 KBS 출신이고 TV조선 진행을 했는데 TV조선도 진행했었어요. 그래요? 그것도 경기도 정무부지사 김문수 때 했던 양반이고. 근데 이분이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제가 몇 번 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경기방송 출연하셨죠? 황장수라고 우파진영에 있는 뭐 토론도 몇 번 하고 그랬는데 이 사회자가 너무 이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우파로. 내가 얘기하면은 당신은 그런 소리 하는구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황장수한테 반박 좀 해주세요. 뭐 거의 이런 주로 한 거지. 그래서 이 양반 때를 못 벗었구나. 본질이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이 양반은 경기방송에 출연을 해가지고 방송 진행으로 정치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막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근데 고발뉴스가 적절한 시점에 이렇게 또 보도를 하셨네요. 근데 그 유연채 이분은 경기도 쪽에 한번 출마를 했죠. 경기도 그죠? 용인시 기흥구. 그러면 용인시 기흥구, 수원시 장안구, 이거 다 경기도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기방송은 다 경기도권이잖아. 당연하죠. 경기방송이 있는 곳이 수원시고, 그러니까 송신소가 있는 곳이 용인시야.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는 뭐 정치 앞으로 출마를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정치권으로 나올 수 있는 분이잖아요. 뭐 강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은 뭐 정치를 그만뒀다고 그러는데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언론 인터뷰에서 나 정치 안 한다. 뭐 그렇게 뭐 얘기했다 하더라도 그걸 강제할 수는 없잖아요. 뭐 출마했을 때 벌금을 낸다든지, 그렇죠. 뭐 혹은 뭐 출마가 무효된다든지, 그렇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뭐 강용석 의원도 지금 전 의원도 그 사람은 뭐 대권을 꿈꾸고 있잖아. 종편을 누비면서 그분은 심심찮게 방송에서 자기는 언제든지 정치권으로. 근데 이제 그분 사전 선거 운동하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방송들이. 이분들도 다 지금 그러네.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라고 저는 얘기할 수 없죠. 왜냐, 저도 출마했으니까. 단기 출마했고, 이제 정계 입문 한 달 만에 정계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또 탈당을 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누가 저를
공정하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중립적이다. 이렇게 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니, 지금 선언을 했잖아. 네. 정치권 할 거예요? 아니, 일단 제가 하고 싶다는 마음을 한번 갖는다고 치죠. 네. 누가 불러줘? 한다면 무소속 출마밖에 없어요. 정계를 떠나자마자 그 등 뒤에서 찰컥하면서 자물쇠 잠그는 소리가 들린 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저 같은 사람은 또 이게 방송 출연이 전혀 안 되고요. 네. 예. 야, 예전에 네. 아니 같이 이제 방송사도 막 출연하고 이랬잖아요. 글쎄 말이야. 나다음으로 민동기 국장이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여의도에서 네. 김용민 PD의 이 주가는 네. 최고였습니다. 최고. 아 정말 이게 보니까 말이죠. 동선이 어땠냐면은 네. 우선 목동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의도 가요. 그렇죠. 다시 목동 갑니다. 그렇죠. 다시 여의도 와요. 목동에 CBS, SBS가 있고. 그렇죠. 그것도 저 남산도 갔구나 교통방송. 오세훈 시대 때. 맞아요. 오세훈 시대 때도 내가 교통방송에 매일 고정이었어. 교통방송이 좀 멀긴 하지만. 네. 이게 좀 많이 좋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제일 박한 데가 CBS 기독교 방송. 이거 말할 수 없이 박해요. 네. 가난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CBS가 이렇게 너무 박하니까, 네. 그런 CBS가 좀 체면이 안 쓸 것 같아서, 네. 저희 국민TV는 더 적게 줍니다. 더 적게. 네. 아니 그랬던 그 여의도에 있는 방송 종사자들이 네. 지금 무슨 무장공비 이런 멘트를 때리시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네. 이름을 예명이 있듯이 김용판? 아니 김프로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뭐 김철수 이러면은 우리 김철수 이사님 계시지만 이게 이름을 은닉한 것 같지만 김프로란 이름은 이건 예명이구나. 이게 인식이 되잖아요. 저기 밖에 저 노란머리 계시죠? 예. 저희 그 고발뉴스 이 카페 예. 책임지고 계신 분들인데 예. 조프로입니다. 조프로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간 그 예명을 만들면 어떻겠냐. 예. 그런데 이게 참 뭐랄까 그렇게 하면은 일단 서류는 통과되겠지. 그렇지. 예. 근데 또 제 목소리를 아는 분들이 또 많이 있단 말이죠.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성대모사를 했으면 그렇죠. 안녕하세요. 김몽준이에요. 오늘 조선일보 볼까요? 뭐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우리 요 통통 PD가 네. 이런 거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뭘 좋아해? 방금 이런 성대모사 할 수 있어요? 이건희 성대모사. 이건희 성대모사 한번 해봐요. 해주세요. 해달라고? 유료야 이 사람아. 100원이야 100원. 100원의 유료 정보야. 나도 지금 자기가 한다는 줄 알았는데 뭘 해달라고 그래.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가 먼저 삼성하고 보통 인연이 아니지. 아니 이상호 아직도 안 죽었어. 네, 뭐 이런 그래요. 재밌습니다. 예. 하여간 그랬는데 또 우리 경기방송이 또 이렇게 숨은 곳에서 이렇게 또 새누리당 출신 인사들을 이렇게 기용하는 거는 부적절하다. 그렇죠. 예. 근데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아침 저녁이 있다면은 낮에 나를 MC로 기용을 하면은 이게 내가 정당화할 수 있어요. 케이스가 있습니다. 있어요? 교통방송. 아침에 고성국 박사. 네. 저녁에 이철희 소장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그 방송을 들었는데 네. 성국이 형 방송 썩 잘하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분석은 뭐 나름대로 내용을 동의하지 않더라도 뭐 나름대로 꽤 칼라 있게 하는데 진행자로서는 좀 그렇지 않나? 저도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교통방송은 왜 성국이 형이 진행을 해? 이철이는 나름대로 센스 있게 잘하더만 방송. 왜냐하면 그 교통방송이 미디어 오늘이 그 취재를 했을 때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진보와 보수, 좌우 이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아침에는 그 말은 말도 안 되는 게 시간대가 다른데. 그러니까 그 말이 맞으려면요 고성국 이철이 더블 MC로 가야 돼. 그렇죠. 그래서 서로 논쟁하면서 뭐 이렇게 가든가 해야 되는데 그 컨셉은 아직도 잘 이해가 안 가고요. 저는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한 그 지적에 전폭적으로 동의합니다. 시간대가 다른데. 고성국 박사께서 진행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근데 예전에 그 CBS에서 아주 촌철사진의 촌평을 날렸던
그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동의하건 동의 안 하건 저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몇 번 이제 책상을 퉁퉁 친 적도 있었는데 네. 그런 어떤 맛이 조금 사라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요. 여간 참 그렇습니다. 이게 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꾸 민원을 넣는 것 같아서 민망합니다. 아니 근데 정치권에 있다가 예. 진행을 하시는 분들을 예. 제가 이제 MBN에 예. 김은혜 앵커가 진행하는 그렇죠. 그 MBN 방송을 가끔 봅니다. 예. 근데 실망입니다. 네. 뭐 기대를 했었어요? 아니 뭐 일을 실망했어. 기대 자체를 안 했는데 네. 그 기대 자체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좀 심한 것 같아요. 예전에 김은혜 전 앵커가 전 앵커가 아니죠. 전 청와대 대변인이 그 청와대 하기 전에 기자로서 얼마나 그 명성을 날렸습니까? 야, 근데 지금 MBN 진행하면서 박정희 전 대통령 거의 찬양하는 그런 내용의 지금의 본인 이미지가 그렇게 활용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사법부, 언론, 저 행정부, 입법부는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맛이 갔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당선이 된 거다 보니까 모든 나라가 완전히 다 기강이 사라지고요. 난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은 천안함 북한 폭침으로 요약될 수 있는 정부 발표. 네. 정부 발표에 대해서 신뢰한다는 국민이 30%에 그치고. 그렇죠. 그 50%는 이거 다시 조사해야 된다. 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는 뭐 천안함 북한 폭침은 거의 이 정권에서는 일종의 그 신앙 아니에요? 신앙?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부가 상당히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부 발표를 신뢰 못한다는 국민의 의견을 이게 지금 북한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정부가 천안함 이 사건과 관련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은 거야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북한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아마 북한이라고 믿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조사 발표를 했는데 너무 이상한 게 많으니까 조사를 좀 제대로 하라는 그런 저는 의견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걸 갖다가 왜 안 믿냐라고 계속 얘기를 하면 아니 조사 결과 자체가 좀 말이 안 돼서 이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건데 믿으라고 지금 사실상 강요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합리적 의심 자체를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그 조용호 대법관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죠. 광주 고법원장 그렇습니다. 지냈던 분인데 이 양반이 야당 추천으로 이제 대법관 후보로 나서게 됐는데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누가 물어봤나 봐요. 그때 청문회인가? 하여튼 뭐 이 국회의원들이 물어봤죠. 이분의 입장은 이거였습니다. 북한 소행일 가능성은 크지만 이에 대한 그 의심이 크기 때문에 이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부가 노력해야죠. 이 멘트 때문에 이분이 대법관이 못 됐어요. 못 됐습니다. 뭐야 이게? 사상 검증이죠. 사상 검증을 한 거예요. 이런 미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니 뭐 현재로서는 뭐 정황 증거로 보면은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그렇죠. 정부 발표를 보면요 놀라운 게 뭐냐면 총론하고 강론이 완전히 따로 놀아요. 그렇죠. 그 믿을 수가 없는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식을 가졌다면은.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규명하자 했을 때 귀를 닫아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이 북한 폭침은 이거는 사실을 넘어서 진실을 넘어서 정의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의심이 있으면 의심을 해소한 다음에 정의다. 이게 사실이다. 진실이다. 이걸 공감대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죠. 재조사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래. 당신 못 믿어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김용민 PD하고 저가 만약에 예를 드는 건데 얘 나쁜 놈이야.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이란 거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하려면 얘가 왜 나쁜지 과거 어떤 행태를 벌였는지 이런 거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막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말이 안 돼. 그래서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상하게 보는 거지. 그냥 김용민 민동기는 나쁜 놈이니까 믿어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이제 그런 거예요. 저기 개신교 쪽도 보면은 그 예수가 진짜 실제로 죽었고 부활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그래서 많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더욱 그 뭐랄까 돈독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 쓰레기로 몰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 성서에 대해서 의심하는. 그렇죠. 나중에는 사탄마귀란 말까지 하는데. 네. 그 파문된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 종교 재판을 열어가지고 파문된. 종교 재판의 재판장은 김홍도였고. 네. 변선환 교수라고 감신대학장. 네네. 근데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아니, 그게 얼마나 야만적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신앙의 영역이지. 그렇죠. 이 사실을 떠나서 신앙의 영역으로서 그걸 해석한다는 거에 대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이 천안함 사건이 신앙일 이유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요. 사실 그대로 보면 되는 건데. 그렇습니다. 또 뭐 몇 년 지난 일이 얘기해. 예? 사실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정부가 발표하는 여러 주장이라든가 근거가 미흡한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박찬숙 씨가 5년 걸렸는데 너무 많이 돌아왔다라는 식의 김무성 입장에 동의한다. 이거는 그렇죠. 정견이에요, 정견. 정견입니다. 자기 정치 입장이에요. 근데 신앙 고백이지, 일종의. 그렇죠. 신앙 고백을 왜 저기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해? 자격이 없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제안하고 싶습니다. 박찬숙 씨하고 WMC 할 수 있습니다. 페이 준다면. 아니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엄청 아마 주목을 받을 겁니다. 장난 아니게 재밌을 것 같은데. 여간 참 우리 박찬숙 누님 얘기를 좀 했었고. 미디어를 알아야 미디어에 먹히지 않는다. 저쪽에 이명박근혜가 있다면 이쪽에 민동 김용민이 있다. 미디어계 길라잡이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 우리 연합뉴스 얘기 좀 할까요? 연합뉴스가 이거부터 얘기하죠. 연합뉴스 한 해 얼마 받습니까? 정부로부터 300억이 넘는 돈을 받습니다. 300억. 월 얼마예요 그러면? 야, 이거 월로 따지면 뭐 수십억이죠. 수십억. 아니 12로 나누면 될 거 아니야. 300억. 이거 못하는구나. 아니 동기 형. 300억인데 정확한 그게 또 있잖아요. 25억입니다. 좋은 학교 나오셨네. 25억 정도. 월 25억이면은 우리 국민 TV가 월 한 2억 넘는 돈 정도 쓰거든요. 이 벌써 정부 돈으로. 정부 돈만 그렇다는 겁니다. 광고비 이런 민간의 어떤 구독료 다 빼고 네이버로부터 받는 돈 다 빼고 그렇습니다. 정부로부터 순수하게 받는 돈만 25억이란 말이지. 그렇습니다. 월. 지금 땅 짚고 헤엄치기 아니에요? 이제 솔직히 김용민이가 사장님도 하겠어. 그 정도면은.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연합뉴스 인력 구조가 요런 구조입니다. 요런 구조 있잖아요. 항아리? 항아리요. 그래서 조금 그런 문제가 내부적으로 항상 문제지. 항아리형이면은 급여 많이 나가겠네. 많이 나가죠. 인건비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박노왕이라는 사람이 사장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 과거에 노조 운동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만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 이진숙 대전 MBC 사장도 굉장히 노조 활동을 열심히 했고요. 김재철 형도 그렇습니다. 90년대 초반에 방송민주화 투쟁 때 막 길거리에서 막 전단 나눠주고 그랬었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노조 활동을 했다. 이건 이제 별로 중요한 그런 이력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1989년에 편집권 독립을 위한 연합통신 파업 전면에 나섰다고 하는데. 그렇죠. 당시 이제 차장으로서. 피켓을 들고 사내를 순례하고, 이렇게 차장단 동참을 촉구하는 규찰대를 조직하는. 행동파셨구나. 행동파. 선도부원 같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도부원. 쟁의대책위원이었었다, 당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업 기간 동안에 조합에 성금을 냈다는 기록도 남았고, 파업 이듬해에는 쟁의부장, 싸우는 전략을 세우고, 그렇죠. 그런 쟁의부장도 파업 맡았고. 때 사실상 핵심 브레인이죠, 쟁의부장. 그리고 또 노조 7기 집행부 운영위원으로 지내면서 제작국장 직선제와 같은 편집국 독립을 위한 활동에 나섰던 그랬던 인물인데, 그런 분이 왜 지금 연합뉴스 노조로부터 절대로 사장이 돼서는 안 되는 인물로 꼽혔거든요. 이건 뭘까? 많이 변하셨다는 그런 얘기죠. 그때 입장에서 많이 그렇죠.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니, 좀 많이 변하신 단적인 예가 제가 지금 여러 기사들을 찾아봤는데 이 박노왕 신임 사장께서
이제 사장으로 선임이 되셨으니까 이제 좀 이렇게 출근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 노조원들이 막 반대를 했어요. 피켓 들고. 네. 일성이 이거였습니다. 네. 근무 시간에 뭐 하고 있어? 근무 시간에 일을 해야지. 아니 본인이 노조 활동을 하셨던 분이잖아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멘트는 좀 곤란하다. 아니 이것도 노조 전 연합뉴스 기자들이 나온 것도 아니고 노조 집행부가 나와서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10명 노조 집행부가 이러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네. 이게 8시 30분에 벌어진 일입니다. 노조 집행부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안 하고 뭐 하냐고? 이 집 일하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왜 이제 이렇게 노조의 지탄을 받고 있느냐? 네. 편집국장 총직선제라고 있습니다. 직선제. 그러니까 사실상 연합뉴스 노조가 103일 동안 파업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파업을 벌이면서 얻어낸 성과물입니다. 한마디로 연합뉴스 편집국 구성원들, 노조 구성원들의 동의를 받고 이제 총국장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종의 편집국장 같은 거군요. 그런 겁니다. 예, 연합뉴스는 워낙 덩치가 크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편집 총국장제에 대해서 박노왕 신임 사장이 폐지를 시사를 했습니다. 폐지. 과거에 지가 사원일 때는 편집권 독립을 위해 싸우다가 지가 사장 되니까 편집권 독립의 그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편집 총국장 직선제를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게 좀 마인드가 많이 바뀌셨다고 느낀 게 이 편집 총국장제가 경영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요소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요거는 조금 곤란한 게요. 실제 지난해 송현승 사장이 연합뉴스 사장이 조봉래 연합뉴스 TV 보도국장을 이 편집 총국장으로 지명을 했습니다. 근데 연합뉴스 지부가 불공정 보도로 연합뉴스 노조가 이 103일 파업을 유발했던 인사다라고 하면서 반발을 했고요. 결국에 이 조봉래 국장이 임명 동의 투표를 통과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경영진이 인사를 통해서 이제 편집권을 장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연합뉴스가 이 총국장 제도를 통해서 막은 거죠.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제도인데 이걸 지금 신임 사장께서 이거 폐지해야 된다라고 좀 시사를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좀 논란이 많죠. 그리고 지금 이 연합뉴스 구성원들한테는 대단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이 총국장제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연합뉴스가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전에도 이 시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4대강 그 나팔수였어요. 홍보 나팔수. 그렇습니다. 천안함 때도 이미 정부가 폭침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폭침이라고 단언을 했고 단정을 했고 그걸 계속해서 확산을 또 시켰고요.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것도 없이 이런 식으로 연합뉴스의 경영진의 입김이 바로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만약에 바꾼다. 연합뉴스는요 이제 볼 게 없습니다. 거의 끝났다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이 제도도 제도인데 우리 그 박노왕 사장의 마인드가 상당히 좀 우려가 됩니다. 어떤 마인드냐? 26일 첫 출근을 하셨어요. 3월 26일. 그런데 연합뉴스가 3월 30일 오전 7시에 국기 개항식을 열겠다. 이런 입장을. 국기 개항식을? 국기 개항식. 아직 정부도 하지 않은 국기 개항식을. 공지를 냈어. 연합뉴스 내. 국기 개항식을 3월 30일 날 시행할 예정이니 대상자들께서는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1층 정문 앞 국기 개항대에서 시기 진행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 그러면은 요거 한번 취재가면 좋겠다. 요거 취재가면 그림 나옵니다. 어떤 간부들이 나왔는지 일단 공지를 했는데
연합 3사가 있습니다. 네. 연합뉴스, 네. 연합뉴스 TV, 연합인포맥스. 인포맥스는 뭐 하는데요? 그 주가라든가 이런 경제 분야. 예, 경제 정보. 예. 그런 이 3사 보직부장 이상 사원들은 일단 여기 나와야 됩니다. 예. 나와야 되는데 이걸 왜 했을까? 딱 떠오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영화. 국제시장. 국제시장.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감동을 상당히 감동을 받으셨잖아요. 네. 우리 박노항 사장께서 네. 상당히 여기에 필을 또 받으신 게 아닌가. 그럼 앞으로 연합뉴스 편집국이 네. 중동으로 가는 거 아닐까요? 연합뉴스 수성동 본사는 텅텅 비고. 텅텅 비고. 잠깐. 중동지사 강화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아니면은 중동 가기에는 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경기도 부천시 중동으로 아예 사옥을 이전하는 그럴 수가 있어. 아니 충성하면 왜 그런 충성을 왜 못해? 아니 저는 만약에 연합뉴스 우리 박노항 사장께서 그런 결정을 하시면은 박수를 쳐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연합뉴스가 지금 한국의 국가기관 통신사입니다. 네. 국가기관 통신사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은요. 네. 특파원들 특히 우리 지금 너무 주요 국가 위주로만 지금 돼 있어요. 그렇지. 뭐 미국, 영국, 프랑스, 그렇습니다. 일본, 중국. 이게 또 주로 이제 미국의 우방들. 그렇습니다. 그쪽에만 특파원이 가면은 그 우방들 목소리를 많이 담을 수 있는데. 그렇죠. 중동 같은 제3세계. 그렇죠. 네. 이런 데 가서 중동 지역도 취재하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네. 뭐 이런 지금 얼마나 이쪽이 지금 화약고입니까? 네. 이런 데 만약에 특파원 늘려서 보낸다. 가자지구의 본사를 두고. 그럼요. 네. 박수 쳐주죠. 그러면 뉴스가 많이 나올 거예요. 뉴스 많이 나오고요. 네. 우리가 가자지구에 지금 서방 언론인들이 없다 보니까 뉴스를 몰라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연합뉴스가 빨리 중동으로 갔으면 좋겠고 또 혹시 퉁퉁 불어 터진 국수를 구내 식당에서 제공한다든지 그럴 일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네. 이거는 진짜 부끄러운 일입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이게 사실은 일본 군국주의에서 파생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결국에는 이 국기를 우리가 존엄하게 대하고 또 우리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요. 네. 국민된 도리라고 보는 관점에도 일면 수긍하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경례를 한다. 이거 솔직히 보수 개신교 목사들이 들고 일어날 일입니다. 그럼요. 그건 왜 그 물건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까? 그거는 우상숭배 아닌가요? 그렇죠. 그네들 목사들 주장대로. 그러니까 종교적 관점에서 보면 우상숭배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말이죠. 네. 도리어 예수를 믿지도 않았던 박정희를 추모하고 그냥 개신교가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건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연합뉴스 저 화면 나오겠네. 3월 30일 날 고발뉴스가 한번 가서 촬영을 하면 좋겠다. 아니가 한번 보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홍가혜 씨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홍가혜 씨. 네. 아주 어마어마하게 고소고발을 했다고 그러는데 아주 일단 박수를 치고 싶고 저는 상대가 말로 해서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 그러면 굳이 고소고발까지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는데 일베는 고소고발로 가야 됩니다. 절대 봐주지 않는 거. 그 친구 인생에도 도움이 돼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까불면 당하고 인실조짓이라는 말 알아요? 인실조짓. 이거는 아주 알아요? 인실조짓이라는 이런 훌륭한 시대적 이런 무슨 말이에요? 인실조시 뭐의 약자냐면 인생은 실전이야 존만아. 그러니까 키보드로 그렇게 지랄을 해도 별일 없겠거니 하면서 이 까부는 애들한테 인생은 실전이야 이 존만아. 이렇게 해주는 이 인실조시거든 이게. 몰랐구나 그 말을. 몰랐어요. 인실조. 어쨌든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억을 하셔야 될 단어 같아. 인실조. 인실조. 근데 저는 요즘 이 동아일보 지면을 보면서 이게 뭔가 좀 바뀌었다. 왜? 홍가혜 씨 문제를 굉장히 동아일보가 지금 지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근데 동아일보라든가 조선일보가 예전에 그 네티즌들의 댓글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인터넷을 선동하고 이런다고
포퓰리즘의 전형이다. 뭐 네. 이렇게 막 비난을 했었는데 예. 홍가희 씨와 관련해서 이 홍가희 씨가 네티즌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막 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티즌들을 대변하는 그런 기사를 요즘 그래요? 사회면에 대문짝만하게 실어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네티즌에 대해서 동아일보가 근데 이렇게 왜 이렇게 옹호하지? 옹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무슨 논리였던 거예요? 홍가희 씨가 싫은 거죠. 홍가희가 싫으니까. 그렇습니다. 홍가희는 나쁜 여자니까. 그렇게 좀 이미 악녀로 규정이 됐으니까 그 악녀는 까불지 말고 닥쳐라. 그러니까 저도 또 그리고 그 홍가희가 주장했던 정부의 어떤 그런 무성의한 그렇죠. 세월호 구조 이런 것들이 사실로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면은 정부가 또 굉장히 잘못한 것처럼 비춰질 수가 있으니까 정부를 쉴드 치는 차원에서라도 홍가희를 나쁜 년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홍가희 씨 개인이 싫다기보다는 홍가희 씨가 세월호와 관련해서 여러 발언도 하고 그리고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거에 굉장히 홍가희 씨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그렇습니다. 보행도 함께 하고 있죠. 네. 예. 근데 그런 게 싫은 거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예. 네. 안 그러면 이렇게 홍가희 씨를 지금 연일 동아일보가 지면을 통해서 이 고소고발을 굉장히 지금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비판이 아니라 거의 비난에 가까운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데, 네. 근데 저도 이제 혹시나 이게 뭐지 이렇게 봤는데, 저 홍가희 씨 페북에 올려놓은 그 네티즌들의 이 홍가희 씨 댓글을 봤거든요. 네. 이건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좀 소개하겠습니다. 스쿠버 장비 보지에다가 꽂아 넣어도 홀릴려니 개지랄을 다 떠내 족같은 개쌍년. 씨발년아 너 세계를 위해 나가 뒤져야 돼. 개 씨발년 고소하겠다고 얼굴 내밀어봐 씹창년아. 이런 미친 개새끼들이 야 진짜 그대로 다 있네. 아니 그대로 적힌 아니 거예요. 깜짝 놀랐다. 아니 근데 홍가희 씨가 또 이거를 캡처해서 올렸어요. 아니 저도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냥 단순한 댓글이 아니에요. 이건 명백한 폭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의금 장사라는 이런 식으로 동아일보가 얘기한 모양이죠. 예, 그렇게 지금 계속 보도를 하고 있어요. 예. 이에 대해서 홍가희 씨가 이제 페북에 올린 입장이 합의금 16억, 합의금 장사 참 기레기님들 말씀을 잘하시네요. 그런데 1억 6천만 원이라도 이런 짓한 애들을 잡아서 피해배상 명목인 합의금을 받고 나서 그런 말을 듣는 거라면 가볍게 웃었을 겁니다. 16억이라. 제 입장에선 그 16억이란 돈이 가늠도 되지 않지만 저와 제 가족이 받았던 정신적 충격과 고통 그리고 앞으로도 받을 고통에 비하면 너무 적은 돈이란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10분의 1도 100분의 1도 합의금이 들어온 적이 없는데 16억이요?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돈 들어온 일이 없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데.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걸 떠나서요. 한 번이라도 홍가희 씨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물론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만 네. 너무 심한 그런 댓글이 많습니다. 아니 홍가희 씨를 아주 거의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면서 이건 나쁜 사람 정도가 아니잖아요. 비방을 했는데 글쎄 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그런 유명세 그 수준이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무슨 스쿠버 장비가 나오고 이런 미친 글들 앞에서 과연 어떤 개인이 이거를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 사회의 집단 폭력이에요. 그렇죠. 개인에 대한. 예. 이거에 대해서 개인이 어떤 자신의 침해당한 기본권, 명예 회복하겠다. 이거는 국가가 나서서 이건 정말 국선 변호인이라도 세워서 형사고소, 민사소송 도와줘야 될 일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럴 정도입니다. 100번을 양보해서 동아일보가 홍가희 씨의 고소고발이 좀 심하다. 네. 그렇게 동아일보 입장을 100번을 양보했을 때 이해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런 기사를 내보내려면요. 네. 홍가희 씨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이런 식의 인격 모독적인 어떤 그런 댓글을 단 거에 대해서 네. 엄중히 질타를 했었어야죠. 예. 아니 홍가희 씨 왜 그러셨어요? 정말 역겹네. 이런 차원의 글인 것 같아. 그게. 동아일보의 보도를 보면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글 갖고 홍가희가 발끈해서 합의금 장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금 아까 스쿠버 장비가 나오고 이게 어떻게 용납이 됩니까? 그리고 차마 네? 아니 또 홍가희 씨가 무슨 대통령이었으면 진짜 이건 가만 안 뒀겠지. 그리고 차마 제가 지금 입에 담을 수가 없지만 네. 전 대통령과의 이
참 이미지 합성 뭐 이런 담을 수 없는 아니 이런 쉽게 얘기하세요. 저기 대통령 그렇지 아유 정말 인용하기 아니 이게 참 그렇습니다. 진짜 이게 인용을 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는 이건 단순 댓글이 아닙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은 문제가 생기면은 항상 이런 식이죠. 해체하고 폐쇄하고 그렇죠. 척결하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 한마디로 해경도 그래서 해체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박 대통령 한마디면 일배 흔적도 없이 증발이 되는데 그건 또 그대로 내버려 둔단 말이죠. 그렇죠. 왜냐? 도움이 되니까. 그렇죠. 도움이 되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요. 나중에 고스란히 다 당하게 돼 있습니다. 예. 일단 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예. 이렇게 궁금해하신 분들은 이 동아일보라든가 이 보도 인터넷 보도만 보지 마시고요. 예. 이 미디어 오늘에 그 홍가희 씨가 자신을 모욕한 게시문 일부를 공개를 했거든요. 이 캡처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만 일단 대충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게 심장 떨리는 분은 미디어 오늘 보도를 보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홍가희 씨 페이스북 들어가세요. 그렇습니다. 거기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요. 이 단순 의견이나 이건 단순 댓글이 아닙니다. 이거는 인격 모독, 폭력, 거의 정신적 고문 뭐 이런 수준이에요. 제가 보니까. 하여간 홍가희 씨 힘내시고 이 진짜 일베는 고소고발이 약이고요. 절대 합의해주면 안 됩니다. 와서 울고불고 걔네들 울고불고 사과해. 막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근데 그 앞에서만 그럽니다. 이 아이들에게 진정 관용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법의 처벌을 받게 해야 됩니다. 인실 조절 이렇게 확실하게 심어줘야만 그 아이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일베를 상대로 해서 취하지 마십시오. 네. 끝까지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민사로 가세요. 민사로 가면은 웬만한 모욕들 다 배상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우리도 그렇게 또 우리 장겸이 형한테 도발을 했다가 이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예. 농담이고, 예. 자, 오늘 미디어 토크는 이제 마무리하고 다음 주 우리 금요일쯤 해서 우리 공지를 좀 한번 하시죠. 공지를 일단, 다음 주 금요일, 일단, 이거는 저 고발뉴스 방송센터 일정하고, 좀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일단, 조정 안 한 상태에서, 4월 3일 저녁 7시. 4월 3일 저녁 7시 우리 홍대에 있는 우리 고발뉴스 이한열 방송센터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일단은 초대를 하고요. 혹시 일정이 겹치거나 뭐 여러 개 좀 뭐 안 된다 이러면 김용민 PD나 뭐 이렇게 공지를 좀 하시죠. 국민 카페에서 해도 되고요. 국민 카페로 이동하거나 하여튼 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디어 토크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민동기 국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